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이 자람 테크놀로지 그 폭발적인 대상승의 시작, 그 숨길 수 없는 증거들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좀 유식한 말로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주머니 속에 쏜 것은 아무리 숨겨도 주머니 속에 아무리 숨겨도 그 뾰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에서 유래된 고사성어 낭중지추. 자람 테크놀로지의 이 폭발적인 대상승의 시작의 그 증거들 아무리 숨겨도 숨길 수가 없다.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이 영상의 주제는 우리 기존 회원님들은 먼저 제가 문자로 다 이렇게 통보를 해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문자로 받았기 때문에 내용들을 대체적으로 다 아실 텐데, 그러나 이 부분들이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회원님들은 이 문자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복습한다는 차원,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요. 조금 더 이렇게 첨가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일반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이 자람 테크놀로지 외에는 뭐 다른 종목을 들고 있을 이유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굳이 이거 집 팔고 논 팔고 소 팔고 뭐 이렇게 가족 빼고 다 팔고 자람 테크놀로지 사라고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막 그렇게 스스로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고 나면 그런 판단이 드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런 종목을 두고 지금 이제 우리 팀이 이제 시청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3월 11일 날 시초가부터 들어왔거든요. 3월 11일 날 한 5만 원부터 6만 원 사이에 우리 회원들 처음 시초가에 들어왔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달 반 정도 이 시간이 흘렀죠. 흐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람 테크놀로지 한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하느냐, 좀 종목을 회전을 해라, 그런 생각을 하시는 시청자님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고 회원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수익은 정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장면에서 알수익을 먹어야 그게 계좌가 수익이 되는 것이지, 단타로 자꾸 치고받고 속된 말로 해봐야 수익을 볼 때도 있지만 당연히 잃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 잘해봐야 본전이다. 먹을 때는 잘 먹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또 손실 볼 때 있고, 크게 물릴 때는 또 수익 볼 때는 3%, 5% 단타 수익 먹는데 물릴 때는 또 10%, 20%, 30% 물리죠. 그래서 결국은 잘해봐야 본전이다. 못하면 마이너스다. 정말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이렇게 정말 이 방송을 보시고 나면 이런 종목을 두고 왜 단타를 할 거냐, 그런 생각을 드실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캡처를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지난 4월 26일 날, 금요일 날,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전혀 잘 인지하지 못하신 상태인데,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보내오셨어요. 여기 이제 보이시겠지만은, 이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630만 원으로 처음에 저희 육성TV에 시청자로 회원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이분이 가입하신 날짜가 1월 9일입니다. 1월 9일인데 630만 원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한 2,100만 원 정도 이 잔고가 돼 있다고 그래요. 이게 제가 화면을 이 회원님이 보내주신 거를 열어보니까 2,100만 원 정도 됐는데, 1월 9일 날 가입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 4월 29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4월 26일 날 금요일 캡처인데요. 그 회원님의 화면이 직접 캡처한 걸 저한테 사진 찍어서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요. 630만 원이 2,100만 원이 됐으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지금 한 240% 정도 수익이라, 정말 이 작은 돈 63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240%의 이렇게 수익을 났는데, 지금 보니까 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만 원 정도 투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4% 정도 수익이 났고, 이 회원님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한 6만 1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 캡처 보이실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74% 정도 수익이 나서 한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630만 원 투자하셔가지고 1,200만 원 이렇게 될 때까지는 아마 그 앞에 에버리봇이라든지 DTNC 아로라든지 그런 종목에서 수익을 올려주셔서 630만 원, 1,2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1,200만 원 투자해서 다시 지금 2,1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4월 26일 현재 이렇게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주식의 수익이라는 건요,
단타 종목으로 사고 팔고 이런다고. 물론 재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손맛은 있을 수 있겠죠. 무리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무슨 재미 보려고 주식을 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는 이 지금 그 회원님 같은 경우 아마 제가 볼 때는 리딩을 충실하게 따라 하신 것 같아요. 리딩을 충실하게 따라 해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났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앞전 종목이 에브리봇에서도 한 100% 났지 않습니까? DTHR 같은 경우 그 직전 종목이 한 150% 수익이 났고,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3월 11일 날 시초가부터 추천을 드렸으니까 시초가 한 5만 4, 5천 원 정도 됐을 텐데, 그 제가 추천드리고 또 한 5만 원까지 빠졌죠.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는 5만 원까지 빠져 있다가 그 이후에 또 한 6만 원까지 상승했으니까 그 이후에 한 6만 1천 원 정도 해서 이 회원님 같은 경우 다 사신 것 같은데, 리딩대로 잘 따라 하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의 본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4월 24일 날 아침 기사입니다. 서울경제 아침 기사인데요. 그 제목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기사의 제목은 삼성 미래 반도체 리스크 5 중국의 발목 잡히나 미국 잠재적 위험이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그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요. 삼성이 그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시스템 미래, 이 시스템 차세대 반도체의 그 선택으로 설계 자산으로 이렇게 리스크 5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리스크 5를 선택을 했는데, 그 리스크 5에 대해서 미국이 어깃장을 놓음으로써 이 삼성이 이 리스크 5를 선택을 하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삼성이 앙초를 만났다. 따라서 이 삼성이 선택한 이 설계 자산 부분들이 다 고사될 위험에 직면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 기사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미국장이 어깃장을 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서울경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요약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이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이 수출 규제를,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미국의 설계나 장비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포함되겠죠. 전 세계 각국은 중국의 수출을 금지한다. 대중 수출 규제 정책을 발표한 거죠. 한마디로 반도체 패권 정책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 소위 말하면 그 틈새 시장으로 개발한 것이 바로 이 중국이 선택한 것이 리스크 5라는 얘기거든요. 즉 말해서 기존의 그 영국의 ARM사가 지배하고 있는 이 AI 반도체 칩에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다 영향이 포함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수출 규제를 하고 중국이 제재를 받다가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틈새 시장을 노려서 선택한 것이 바로 리스크 5다. 삼성 역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그래서 ARM사로부터 설계 자산을 독립을 해서 리스크 5를 선택을 했는데, 미국이 그런 중국이 리스크 5를 들고 나오니까,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해서 리스크 5를 들고 나오니까 그 리스크 5에 대해서 이 제재를 가한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어깃장을 놓게, 리스크 5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으면 리스크 5를 선택한 삼성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이 AI 칩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개척 활로로 미래의 차세대 설계 자산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다 고사될 위험이 있다. 정말 이 기사만 보게 되면은요, 정말 이 자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그간 주가 상승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 대악재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자, 이것이 언제 발생한 것이냐면, 미국이 그 첨단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출 규제를 들어간 게 작년 11월 달이거든요. 자, 그 시점에서 미국 의원 18명이 이 리스크 5에 있어가지고 중국이 굉장히 앞서 있으니까, 자, 이걸 가지고 이 리스크 5를 가지고 새로운 반도체 AI 칩을 개발해 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미국의 안보 자산의, 안보 이익에 위해가 되는 게 아니냐,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그걸 갖다가 검토해달라, 그래서 규제를 해달라 해가지고 미국 그 상하 의원들 18명이 전부 다 미 상무부에다가 이렇게 그 의견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상무부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 리스크 5가 정말 이 잠재적인 미국의 위험으로, 안보 이익의 위험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정말 이것은 이 기사 내용으로만 본다면 정말 이 큰 악재고, 정말 이 주가가 대폭락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것은 정말 이 만들어진 악재다. 만들어진 악재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신 시청자님들 많으시겠지만 안심을 해도 좋으시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안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으로 본다면 정말 이 기사는 대호재를 품고 있는 기사다, 그렇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 기사가 만들어진 악재라면요, 그 만들어진 악재 기사를 왜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당연히 만약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물량 뺏기다, 개미 털기다. 그렇다면 그것을 왜 하겠는가? 그것은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시청자 여러분 이미 짐작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좋은 것을 뺏어 먹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좋은 것을 과연 놓아야 되겠는가? 단순히 눈앞에 오르내리는 주가만 보고 놓아야 되겠는가? 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서울경제의 이날 기사를 4월 24일자 아침 기사를 왜 제가 이 만들어진 악재라고 보느냐면요, 정말 이걸 갖다가 좀 구조를 본다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사라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삼성이 지금 이 리스크5를 차세대 반도체 설계 기초 자산으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선택을 했는데, 자, 이 기사가 언제 나오냐면 로이터의 보도를 인용해서 4월 23일자 보도거든요. 그걸 인용해서 서울경제가 4월 24일자로 했는데, 로이터의 기사를 짜집게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4월 23일자 미 상무부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할 내용을 삼성전자가 그걸 모르고 리스크5를 선택을 했겠냐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치킨집 하나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이 오픈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 치킨집이 주변에 오픈하려고 하는데 몇 개가 있는지, 거기가 인구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뭐 젊은 층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전부 다 검토해서 치킨집을 하나 열어도 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정말 그 중요한 AI 반도체 아닙니까? 메모리도 아니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가지고 최중요한 이 AI 반도체 부분을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엔비디아를 따라잡겠다고 선언을 한 그런 입장에서 이 리스크5를 선택을 했는데, 그 리스크5가 미국의 상무부의 제재를 받아가지고 고사될 위험이 있는 거, 그것을 선택을 했겠느냐?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것은 말이 아닌 것이다. 정말 지나가던 소가 개가 웃을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미국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미국이 이 제재를, 반도체 중국이 제재를 하는 것은 달리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대중 수출에 있어가지고 수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자, 미국의 반도체를 갖다가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지 마라. 그 다음에 미국 아닌 다른 국가에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라든지 설계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미국의 특허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을 사용을 해서 만드는 세계 각국의 반도체들은, 첨단 반도체는 중국으로 수출하지 마라.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중 수출 규제인 겁니다. 자, 근데 수출 규제는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히토류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일본에 센카쿠 열도 분쟁이 나서 히토류를 자원무기에서 수출 금지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은 모든 대부분의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수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약류에 대해서 이 밀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수출 규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검역이 안 되는 이 동물 뭐 어떤 육고기라든지 이런 것들 수출할 때도 품목 검사를 강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이런 것들이 수출입 규제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런 수출입 규제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를 수출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미국 장비나 미국 설계를 사용해서 반도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건데,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리스크5는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C5가 이 개방형으로 오픈소스, 소위 말해서 이 설계 자산에 대해서 개방을 했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한 거죠. 오픈소스로. 전혀 그 기술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첨단 범죄 중에서 어떤 범죄는 분명한데 그것이 어떤 그 범죄를 규정할 법률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범죄라도 그 신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구속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면 죄형 법정주의 아니겠습니까? 이 법에 의해서 어떤 것을 처벌을 할 때는 그것이 반드시 위반 사항이 법조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조문이 없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설령 범죄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제재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출 규제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 리스크5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수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픈 리소스 무료이기 때문에 기술 사용료를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수출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자, 첫 번째로 삼성이 선택한 그것을 차세대 삼성이
시장의 배추 장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속된 말로. 자, 저거 삼성의 미래를 걸어놓고 엔비디아를 따라잡겠다고 한 것을 미국 상무부가 바로 딴지를 걸고 나올 거, 해당돼도 안 할 거를 미국 삼성이 선택했겠느냐. 두 번째로 이것은 미국이 견제하고 싶어도 법률이 관련 조항이 없다. 그런 것이 두 번째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미 리스크5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개방형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오픈된 겁니다. 오래돼서 자란 테크놀로지만 하더라도 그 리스크5에 대해서 이미 응용기술까지, 예, CNN이라 그러죠. 영상기술까지 지금 다 응용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리스크5의 설계자료가 다 오픈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미 그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완제품까지 만들어서 중국에 통신 반도체를 수출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이미 전 세계에 다 오픈된 것을 뭐를 더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1, 2, 3 이 세 가지를 본다면 이 미국에서 이 리스크5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싶어도 규제를 할 수도 없고 할 상황도 아니다. 또 그걸 모를 삼성전자가 아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서울경제가 저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서울경제가 이런 정도까지 분석을 못하고 이런 기사를 실었겠는가? 따라서 저는 이 기사를 만들어진 악재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만들어진 기사의 저희 분석대로 그렇다면은 자, 그것을 왜 만들었겠는가? 우리가 흔히 요즘 보면은 그 방구석 찌라시 인터넷 기사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인터넷 기사라든지 이런 거. 자,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으면 몰라도 서울경제라면 우리가 그런 건 아니죠. 자, 이렇게 메이커 있는 곳에서 이런 기사가 만들어진 만약에 그것이 악재라면 만들어졌다. 정말 그것은 정말 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면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경제에서 이런 악재 기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이것을 역발상으로 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사에 대해서. 왜 제가 이 기사에 대해서 역발상으로 좀 보시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만들어질 악재라고 보고, 그것을 갖다 아까 제가 이 기사를 역발상으로 보면 오히려 굉장히 큰 호재가 숨겨져 있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만들어진 악재가 분명하다면 그 이유가 뻔한 것이고, 그렇다면 호재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왜 그 역으로 좀 보라고 하냐면요. 자, 이 중국이 미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 자산으로 선택한 게 바로 리스크5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리스크5가 얼마나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삼성만 선택한 게 아니다는 거죠. 중국도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그 돌파구로 마련한 것이, 틈새 시장으로 마련한 것이 바로 리스크5고 삼성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스크5의 위상을 알 수가 있다. 정말 그렇다면 이것은 아암사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AI 반도체의 설계 자산에 충분히 대항하고도 넘을, 최근에 아암보다 훨씬 저전력이라든지 반도체 침면적 효율이 좋은 거죠. 거기다가 비용까지 무비용이다. 압도적인 것이다. 따라서 정말 그렇다면은 이게 이 리스크5가 정말 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아울러 덧붙인다면은 이 반도체에 있어 가지고 이 설계 자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아마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역발상으로 보라는 또 한 가지 그건 뭐냐면요. 미국 이번 기사에서 보시면은 미국의 상무부도 이제 그것이 리스크5가 꼭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 각 여러 기업들도 이제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지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통보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거부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거부된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분석을 할 때는 그것이 이제 짜집기 된 기사다. 로이터까지 인용을 해서 짜집기 된 기사다.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 리스크5에 대해서는 뭐 중국하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인텔,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대명사죠. 엔비디아, 퀄컴, 구글,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화웨이, 텐센트, ZTE, 삼성전자, 정말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이 첨단 기업들의 정말 이 각축장이 바로 이 리스크5다.
리스크5다. 정말 그렇다면은 이 리스크5가 그 위상이 어떻다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이 기사를 통해서 그것을 역발상으로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리스크5가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더 느껴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 기사를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이 기사들도 아마 보신 시청자님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뭐냐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AI 반도체에 관련된 이 기술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연봉을 아마 기사 네이버 뉴스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연봉을 무려 230만 달러, 막 300만 달러씩 주고 그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각축장을 벌이고 있다 그래요.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작은 뭐 150만 달러 이러는데, 자, 230만 달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30억, 40억씩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 250만 달러, 300만 달러 주니까. 30억, 40억을 개인 한 명을 AI 반도체 기술자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30억, 40억을 주고 데리고 온다는 각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리스크5, 이 AI 반도체 이 설계 기초 자산에 있어 가지고, 자, 자람 테크놀로지 개인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제품을 양산한 국내 최고의 기업이고 국내 완제품을 양산한 유일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AI 반도체 기술자 한 명을 영입하기 위해서 30억, 40억씩 연봉을 주고 중국에서는 20억, 30억씩 연봉을 주고 이렇게 각축을 해서 그나마 그 인재들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반도체에서 떨어지는 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IT 기술에서 떨어지는 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내놓으라는 국가인데 여기에서 리스크5에 대해서 최고의 기업,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자 국내 유일 리스크5 완제품 양산 기업, 이 기업. 자, 이게 과연 삼성전자만 탐낼 일일까요? 혹시 대만의 TSMC라든지 중국 뭐 화웨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어떤 기업인들, 테슬라는 혹시 아닐까요? 자, 정말 인재 한 명도 영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정말 이 국내 최고의 기업, 리스크5에 대해서 최고의 기업, 이렇게 군침을 흘리지 않을 기업 있을까? 특히 삼성의 입장에서는 완제품 양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삼성의 고민이기 때문에 완제품 양산 경험이 있는 자람 테크놀로지 정말 군침 흘리지 않을까? 그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할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팩트를 한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청자 여러분 이미 다 아시다시피 미국 삼성전자가 이 리스크5를 설계 기초자산으로 선택을 해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만든 조직이 바로 APL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엔비디아를 따라잡겠다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APL인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치킨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동네에서 치킨집을 가게를 계약을 하고 거기서 치킨집을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치킨집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치킨집을 하기로 그 상가에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치킨집을 계약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막 다 뭐 이것저것을 뭐 했다고 치면 어떻게 할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주방 아줌마, 서빙 아줌마, 알바생들, 뭐 재료상해들 다 이렇게 지금 바삐 서둘러서 모집하지 않을까요? 자, 삼성전자가 정말 이 AI, 이 첨단 기술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선점 많은 사람이 앞서 있는 거죠. 자, 리스크5를 선택을 안 해서 모르는데, 자, 리스크5를 설계 기초자산으로 선택해서 엔비디아를 따라잡겠다고 결정을 하고 APL이라는 조직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만들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자, 들어놓는데 어떻게 주저할까요? 자, 그것은 정말 간단한 얘기지만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바로 거기에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한 러브콜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AI 반도체 설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AI 반도체가 얼마나 큰 시장이라는 걸 알았는데, 자, 그렇다면 그 설계에 관련된 완제품 양산 기업 자람 테크놀로지, 삼성이 러브콜을 한다면 그 자람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삼성 자람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삼성 테크놀로지를 배운다면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것이 10배일까, 50배일까, 100배일까?
그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실 목익이 되겠지만, 제가 분석할 때는, 제가 88년도 7월 달부터 주식 시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 수많은 시간들과 지나오면서 제가 많은 연구들을 해왔겠죠. 해왔으면서, 자, 수많은 산전 수전을 다 겪어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목표가 500만 원이 결코 무리가 아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임박해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뭐를 묻고 따지고 더 할 게 있는가? 자, 그렇다면은 시청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 주식이 이 주가가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속된 말로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것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이 주식이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물량 매집을 보통 주가를 띄울 때는 큰 손들이 물량을 저가에서 매집을 해놓거든요. 1년, 2년 걸쳐서 아니면 짧게라도 6개월에 걸쳐서 자, 저가에서 물량을 다 매집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량 매집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가를 쭉 끌어올리다가 그 다음에 호재 뉴스가 나오면 뉴스를 탁 터뜨리고 그 물량을 다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호재 뉴스를 보고 개미들은 주가 올라온 걸 생각도 안 하고 덤벼든다는 얘기죠. 그 호재만 바보고 덤벼드는 전국 개미들한테 자기들 물량을 다 고가에 떠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아라.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자, 그런 케이스가 한 케이스가 있고, 또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에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에는 물량 매집이 안 끝났다는 얘기죠. 물량 매집이 안 끝난 게 아니라 물량 매집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가를 올리기가 힘든 거죠. 왜냐면은, 자, 자람 테크놀로지 지금부터 10만원, 20만원, 30만원 쭉쭉쭉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방송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시고 확신을 드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막상 주가가 며칠만 빠져보고 일주일만 빠져보시면, 네, 또 그냥 뭐 지구가 디비지는 것처럼, 속된 말로 디비지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을 한다는 얘기죠. 일주일만 행보를 해보고 한 달만 행보를 해보면, 제가 그 자람 테크놀로지 제 영상 한번 다 뒤돌려 보시면 다 사실 제 영상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 정말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주옥 같은 영상들이었거든요. 자, 그 영상 볼 때는 확실히 하셨지만 며칠만 주가가 행보를 한다든지 하락을 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다 고민에 휩싸인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주가를 올려주면 거꾸로 확신을 하고 누가 물량을 내놓겠냐는 따라서 이 물량 매집이 끝나지 않은 케이스,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그 확실시되는 이런 호재가 있어도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꾸로 주가를 상승시키면 개미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물량 매집에 방해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물량을 횡보시키고 오히려 주가를 하락시키면 지친 개미들이 던진 것을 물량을 받고, 이런 케이스에 있어 가지고는 호재, 그런 뉴스가 터지자마자 이렇게 상한가라든지 급상승을 하게 된다. 자, 따라서 이 그 서울경제 4월 24일자 이 만들어진 악재의 경우에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가야 될 먼 길에 이 악재가 이것뿐이겠는가? 우리가 모르는 곳곳에서 이 악재들이 만들어진 인위적인 악재들이 이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다 판단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안내를 받으셔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특히 정말 이 자람 테크놀로지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방송들이 쭉 보신 분들은 판단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초대박 종목, 인생 역전 종목이다. 그러나 그것을 혼자서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순간, 아, 그래, 이거 맞아, 이거 정말 인생 역전 종목이야 라고 했었지만, 다만 며칠만 주가가 하락하거나 행보하면, 일주일만 하면 거기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다. 자, 그것을 노리는 것이 바로 큰 손들의 움직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주식을 놔두고, 이런 종목을 놔두고, 다른 종목을 자꾸 넘어서 다른 종목을 사고 팔고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한 달씩이나 왜 이 종목을 들고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지만, 정말 진정 수익이 나는 것은 이런 인생 역전 종목에서 굵직한 수익. 아까 제가 우리 한 회원님, 이렇게 화면 캡처해서 보내줬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은 지금 한 240% 수익되지만, 한 3달 됐나요? 2달 됐나요? 그 사이에 240% 정도 수익이 되지만, 자,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조족지열이다. 자, 그렇다면 한 달에 이 주식 투자하면서 50만 원이 과연 많은 것인 게 있는가? 그렇게 판단하시고, 자, 혼자 하시기, 그것은 뭐 주식을 아무리 잘 하시는 분이라도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력과 동행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력과 동행하라. 세력과 그 종목에 세력과 동행하는 것은 정말로 이 엄청난 그 종목에 세력이 있는가 없는가, 세력이 언제 들어왔는가, 언제 나가는가, 이걸 판단하는 것은 바로 저희 주식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그 중요한 잣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력이라는 것은 주가를 소위 말하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그러한 큰손 세력들, 그러한 세력들이지만,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리가 개인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없는 거겠지만 당연히 이 주가 매수 주체에 관해서는 정말 이 큰손 세력보다도 더 큰 파워가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팀에 들어오는 거 그렇게 주저할 필요가 없다. 또 그것이 들어왔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우리 팀이 뭐 연회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약금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들어왔다가 며칠만 하고 나가면 남은 일수, 한 달 회비 중에서 일수 계산해서 다 환불해드린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자람 테크놀로지에서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인생 대역전의 발판으로 마련하시기를 간곡히 그리고 간절히 소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